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년자 천회장입니다. 반도체 오빠가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회장의 이야기, 삼성전자 이야기죠. 반도체 이야기. 또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뭐 비몽사몽으로 할 때도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항상 늘 균일하게 균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평정심을 갖고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휴일이잖아요. 오늘 6월 6일이니까 휴일인데 직장인들은 뭐 대부분 휴일일 테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출근하신 분들은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자신을 감춘다더라고. 일부러 자신을 감추더라.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대방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상대의 공감을 얻어낼 대략적인 내용만 들려줄 뿐 그런 세세한 정보, 이런 세세한 정보는 일부러 감춘다는 거야. 일부러 감춘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도 자신의 마음처럼 흘러가지는 않고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사람이 그 뒤에서는 내 욕을 하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 믿고 그 의지했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뒤통수. 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겁고 진지한 고민일수록 누군가에게 그런 가벼운 가십거리로 소비되도록 두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뼘만 거리를 두자. 한 뼘만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그 짧은 거리가 누군가한테는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과 저거는 딱 한 뼘만 거리를 두자. 알겠습니까? 한 뼘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실천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은 뭐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삼성전자가 5월이 아니라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수원 사업장에 상설 친환경 전시 공간을 열었습니다. 저는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지도 몰랐네, 여태까지. 오늘 알았습니다. 6월 5일. 삼성전자는 경기 수원 디지털 시티의 임직원을 위한 그 에브리원 라운지를 조성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그 회사의 비전에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자는 의미로 마련한 그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신환경의 전략 일환이다. 그 라운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요 친환경 그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저감 인증 획득, 재생 플라스틱 사용, 에코 패키징,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폐가전 수거와 재활용 등 11개 주요 활동이 영상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라운지 벽과 바닥에는 폐스티리폼을 수거를 해가지고 만든 재활용 소재가 쓰였는데 이 소재는 지난해 친환경 전략 발표와 함께 출범한 그 순환경제연구소에서 롯데케미칼과 협력해서 개발을 했다는 거지. 순환경제연구소는 제품의 원료로부터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과정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연구를 하는 조직을 의미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소재는 다양한 삼성 제품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올해 말까지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의 50%,
그리고 2050년까지 100%를 재활용해가지고 재활용 소재로 만들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라운지에 설치된 집기와 가구는 1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제작을 했어요. 디지털 시티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3주간 플라스틱 뚜껑 그 수거 캠페인이 열렸는데 라운지 의자와 테이블 등의 이 뚜껑을 재가공해서 썼습니다. 어떤 임직원들이 일상과 업무 속에서 그 회사의 친환경 비전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천하는데 라운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한종희 부회장이 삼성전자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진화시켜서 고객들한테 더 개인화되고 직관적인 그런 편리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부회장은 7일날 열리는 그 비스포크 라이프 2023에서, 하여튼 23에서 그래요. 삼성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 보니까 스마트싱스를 통해서 전 세계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쉽고 더 간편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스마트싱스를 좀 미는 것 같아요. 소비자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가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연결된 삶을 지향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그는 출시되는 모든 비스포크 신제품에는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하고 그런 강화된 녹스 보안 기술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20가지 이상의 자동화 모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손쉽게 가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한 부회장은 이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또 하나의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는 올해 선보이는 비스포크 라이프는 지속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품 개발부터 제조, 유통, 사용, 서비스 그리고 폐기 등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이다. 스마트싱스의 그 AI 절약 모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 그 카테고리에서 손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연내 65개국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와 함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자신만의 취향과 가치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회장은 가전제품의 패널 색상하고 소재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해서 가전제품을 더 개인에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제품 전체를 교체하지도 않고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돕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출시하는 그 이탈리아 그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그 토일렛 페이퍼와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탄생한 그 한정판 비스포크 냉장고 패널은 우리의 일상을 활기차고 몰입감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합니다. 요즘은 비스포크 쪽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비스포크 가전이 그래도 꾸준한 것 같아. 가전은 제가 볼 때 크게 적자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가전 쪽은 아주 재미있는 쪽 분야죠. 그리고 삼성이 그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미국 청년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리처드 스미스 핑커턴 그 재단의 그 CEO를 초청을 해가지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리더십의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날 경기도 용인의 그 삼성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진행된 그 차세대 경영자 양성 과정 교육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리처드 스미스 핑커턴 재단 CEO 특강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직원이 아니고 임원들을 모으는 것 같아요. 임원들을 모아놓고 특강한 것 같습니다. 이때 강연자로 나선 리처드 스미스 CEO는 이 도전적인 시대의 리더십을 주제해가지고 차세대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그 마인드셋 그리고 리더십 향상 방안에 대해서 강연을 한 것 같아요. 이번 특강은 임원들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시켜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다는 그런 후문인데, 리처드 스미스 CEO는 1970년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기자로 언론에 입문해가지고 편집장 거쳐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회장을 역임을 했어요. 현재는 미국 뉴욕의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하고 청년을 지원하는 그 핑커턴 재단의 CEO를 맡고 있다. 삼성에 따르니까 이번 특강은 이재용 회장이 강조하는 변화에 유연한 조직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련이 됐고,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유럽 출장 후에 공항에서 시장의 여러 가지 혼돈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조직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밝힌 바 있죠. 리차드 스미스 CEO는 지난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3년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그 아내인 그 윤순영 박사와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도 했다. 윤순영 박사는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 인류학 박사 출신의 재미교포 여성 운동가라고 합니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보니까 아주 신기한 소식입니다. 재밌는 또 이야기예요. 요즘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 5월 한 달 사이에만 9% 넘게 이제 오른 데 이어서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다. 그런 모습인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화재의 주가도 훨훨 날고 있다. 삼성화재도 훨훨 날고 있더라. 증권가에 따르니까 화재는 전일 대비 3,500원 올라서 23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기간을 살펴보니까 삼성화재 주가는 올해 들어서 15.7% 올랐고 지난달 23일에 장중에 23만 9,500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어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삼성화재를 2,007억 원어치 막 순매수를 한 거야. 갑자기 그 주가를 막 견인하고 있어요. 그 메모리 반도체 감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를 보는 그런 외국인들의 투자들의 시선이 이제 달라진 거야. 달라지면서 삼성그룹주들을 향한 투자 자금도 몰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0조 5,690억 정도 사들였죠. 이간 그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에 삼성 SDI 1조 318억 샀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3,768억, 삼성생명 3,134억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21입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 호조 또한 주가 강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삼성화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6,133억 원으로 집계됐고 새 국제회계제도 도입 효과로 분기 사상 역대 최대 수준이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3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를 했고 매출은 5조 3,389억이고요. 15.3%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IFRS 17 도입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까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하나증권은 삼성화재가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하기도 하죠. 1분기 실적은 IFRS 17도 17 도입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하면서 이 높아진 이익의 눈높이와 그 동사의 강점인 그런 자본력을 바탕으로 업종 내에서 주당 배당금 증가를 가장 편안하게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삼성화재의 2023년 배당 성향을 31%로 가정을 한다면은 배당 수익률은 보통주 6.7%, 우선주 8.9%로 기대가 된다. 삼성화재가 또 은근히 또 배당을 많이 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삼성화재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보면은 좋은 또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 주식을 연일 사들이던 외국인들은 이제 8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섰는데 이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죠. 이 단기 조정에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해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삼성은 전날보다 500원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71,700원에 거래 마쳤는데 이 코스피 지수가 14.05포인트 상승한 2615.41에 마감한 것과 뭔가 좀 대조적이에요. 대장주 삼성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이 단기간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여온 데 따른 조정으로 풀이되는 것 같고 이 반도체의 단기 급등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이 처리되다 보니 이제 증시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1,040억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했고 주가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외인들이. 반면에 기관애들이 한 710억, 개미들이 한 290억 정도 이제 샀었죠. 순매수했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순매도세를 보인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로 이제 8거래일입니다. 외국인들은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보였는데 이 기간 1조 5,680억 정도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한 거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을 하면서 9만전자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삼성에 대한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는 유진투자 9만원, 하이투자 9만 5천원, 메리츠 8만 7천원, SK증권 9만원, 키움 9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챗GPT, 바드 등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화되고 있는 AI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삼성은 올해 4분기 HBM3 출시가 예상돼서 24년부터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본격 진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현재 AI 서버용 메모리는 HBM2가 주력이지만 내년부터는 HBM3 이 비중 확대로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불확실한 매크로 지정학적 변수들이 미해결 상태라면서도 우리는 지금이 메모리 사이클의 변곡점을 지나는 시점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저점을 통과하는 시간이다. 저점을 통과해서 뭐 살금살금 올라가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재미있게 투자를 하세요.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하면은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한다고 해봐야 재미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품면 찐팬들 중에서도 진짜 한결같은 분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은 반면에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요. 좀 안타까워요. 오랜 시간을 봤는데 보면은 어느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 물어보면은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결국 도돌이표야. 항상 도돌아오는 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남 부러울 거, 남만 부러워해. 남의 무슨 뭐 주식 사는 거나 뭐나 이런 거 부러워해서 뭐 할 거야.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계속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자신만 속상해하고 한탄스러워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저녁에 나가서라도 알바 뛰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계속 시드머니 불려가지고 사야지. 모아야죠. 좋은 기업들, 좋은 ETF를 자꾸 모아야지. 자기는 변화가 없어. 행동도 안 하고. 그래 남만 부러워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나 하고 있고 자기 자신만 한탄하고 있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남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벌어낸다고. 벌어가지고 ETF 한 주라도 더 사시려. 더 사서 더 해가지고 수량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제 영상 안 봐도 괜찮은데 좀 정신 좀 바짝 차려가지고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후회하는 삶 살지 말고 바보같이 어리석은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번 끝장내자. 그럼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럼 오기 깡따구 그런 게 없어. 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유튜브 영상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줄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뭐 똑같잖아. 보면은 뭐 여기저기 나와서 유튜브 방송들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뭐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원하고 뭐 전문가도 없어. 무슨 전문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무슨 유튜브 나와가지고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놀러 다니기 바쁘지. 내가 볼 때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 다 보면 다 가짜예요. 보면은 진짜 고수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 방송에 출연할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 여행 가가지고 여행을 다니든지 좋은 일 봉사활동하고 다들 숨어 있지. 밖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고수다, 전문가다, 뭐 부자다. 에휴, 내가 볼 때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어봐, 책. 투자 대가 책을 읽는 게 오히려 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